국정원장님, 예. 국정원에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오역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 바로 세우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종석 원장님 같은 분들이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드는데요. 군사정부에서 박정희가 197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과 대선을 하면서 96만 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제거를 위해서 유신헌법을 만들고 김대중 대통령 제거 잡아내는데 중앙정부가 그 역할들을 많이 했죠. 그건 인정하시죠? 안기부도 그런 역할을 해왔고요. 전두환 정권에서. 그러다가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윤석열 정권이 2022년 대선에서 근소한 차로 24만 표로 이게 0.7%래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이 검찰 정권이 누구를 제거를 하려고 하면은 이재명 당시 민당 대표를 제거 작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으니까요. 그 사건들이 뭐가 있었냐면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사건입니다. 이걸 탈탈 털어요, 정말. 150명의 검사들이 들어왔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해서 했는데 이게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대전환점이 있어, 2023년에. 하나도 안 나오니까 뭐로 시작하냐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다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환이 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국정원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군사정권에 있었던 국정원이 윤석열 정권의 초창기에는 누가 칼을 휘두르냐면 검찰이 칼을 휘두르다가 안 나오니까 국정원이 합작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종석 원장이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자료는 다 나왔었죠. 과거에 언론 보도도 다 나왔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었냐면 22년 7월 달에 이창현 특별수사관을 임명하면서 현안 대응 TF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진행을 해왔죠.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니까 이창현 기획감찰 보고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쌍방울과 경기도 간의 연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획감찰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투입하죠? 검사를 투입하는 겁니다. 2023년 6월에 유도인 검사를 국정원에 감찰부서 총책임자로 임명하죠.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네, 뭐 저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에 누가 들어오냐면 검찰의 하수인 검사가 들어와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수원지검과 합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합작품을 만들어서 유도인 검사가 66건 중에 13건을 특정했는데 수원지검이 13건만 제출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군사정권에서의 국정원 중앙정보부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 윤석열 정권은 원래 검찰정권이었어요. 검찰정권에서 자신들이 힘이 부족했던 거예요. 150명 투입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당시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역대 대선에서 패배한 대선 후보를 누가 이렇게 참수작전에 들어갔습니까?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 참수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150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그런데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투입하냐? 바로 국정원을 투입하는 겁니다. 유도인 검사가 들어와서 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원지검과. 그래서 뭐냐? 국정원의 자료를 수원지검에 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바로 김성태 안보수가 대북 사업을 구실로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정황. 이 내용. 더 중요한 거. 김성태가 2019년 7월 해외 불법 도박했다는 정황. 이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내용. 이 내용을 어디에 안 넘겨줍니까? 재판에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검찰 정권이 차기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는 참수작전에 실패하니까 국정원을 동원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만들어내는 핵심이 뭐냐? 직접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회유하고 압박하고 협박하느냐? 바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을 통해서 진술 조작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부수를 통해서 진술 조작을 들어가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제가 이 내용 쭉 보니까
과거에 국정원이 다시 들어왔구나. 이 오용의 역사에 국정원이 들어왔다. 이거 제대로 조사하셔야 되고요. 수관기관과 합작품으로 이걸 만든 겁니다. 과거 국정원장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 뭐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 들어와서 국정원에서 그 자료를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들조차도 대북 송금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데 유용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정원의 일반 직원들이 협조를 했다면 얘기가 달랐을 수도 있었는데 검찰 정권이 들어왔다고 국정원 직원들이 그 협조해가지고 다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 오역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는 저같이 이렇게 정무직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흐트러 놓고 그 흙탕물을 친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 전체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서 좋겠고, 국정원은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국가의 또한 그 첨단 정보기관으로서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보다 좀 애정의 그런 눈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이라고 해야겠죠. 그 조원들 간에 이 합작품이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